안녕하세요. 2022년 스마트 오너 훈련 과정심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2년 스마트 오너 훈련 과정심사 준비를 위한 자료입니다. 본 콘텐츠 외에도 2022년도 운영,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 심사 계획 공고문, 스마트 오너 훈련 과정 개발, 운영 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하여 과정 개발 및 심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의 기본 설명과 과정심사 신청 방법, 스마트 혼합훈련 개발, 그리고 원격 보조훈련의 훈련 콘텐츠 개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스마트 혼합훈련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혼합훈련의 개요입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은 대면으로 운영하는 집체훈련과 원격 보조훈련, 쌍방향 훈련 등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원격 훈련이 혼합된 형태의 훈련 유형입니다. 여기서 원격 보조 훈련은 PC 또는 스마트폰 등 기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로 진행하는 훈련이며, 쌍방향 훈련은 실시간으로 참여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단기적으로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전통적인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혼합훈련은 집체의 훈련의 원격 보조훈련과 실시간 쌍방향 훈련 등 다양한 온라인 훈련 방식을 조합하여 직업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혼합 훈련을 운영하며 얻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격 훈련 부분은 훈련생이 주도적으로 본인의 학습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콘텐츠를 통해 직업 현장에 대한 간접 체험과 배우고 있는 내용의 심화 학습을 통해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연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강사와 현장의 모습을 원격 훈련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여 훈련생이 직업훈련 이후 현장 적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련생이 훈련 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시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코멘트를 상시로 제공할 수 있어 교수자와 훈련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훈련과 집체 훈련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이러한 효과들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훈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정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은 집체 훈련과 원격 훈련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내용으로 조합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훈련 방법별 수준, 운영 시기, 시간의 연계에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기완성된 원격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경우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난이도가 훈련생의 수준과 맞지 않는다든지, 중복된 내용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훈련생이 훈련 과정에 적응을 하기도 전에 원격 훈련을 실시하기보다는 훈련생과 교수자 간, 훈련생과 훈련생 간 친밀감이 형성되고 관련된 집체 훈련을 하는 시점에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은 훈련생 스스로 LMS를 접속하여 콘텐츠 수강 및 학습 활동을 해야 하므로 IT 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훈련 기관에서는 모집 시 스마트 혼합 훈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훈련생이 스마트 혼합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스마트 혼합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도 다른 직업 훈련과 마찬가지로 훈련생이 훈련 내용을 충분히 습득했는지 확인하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원격 훈련 평가는 훈련 내용의 특성과 원격 훈련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으로 구성해 주시고, 평가 결과가 저조할 경우
훈련생에게 보충자료 제공 또는 복습이 필요한 콘텐츠를 안내하며 충분히 학습한 훈련생에게는 심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훈련생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을 이미 시작하신 훈련기관도 많지만 이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많은 관계자분들이 스마트 혼합훈련을 처음 운영하시거나 경험이 적어 준비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 개발부터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을 처음 운영하는 경우 최초 1회 의무로 컨설팅을 받고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컨설팅 신청 방법은 안내해드리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메뉴를 통한 신청을 기본으로 하지만 유선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컨설팅은 훈련기관별 개별 컨설팅 또는 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일정을 맞춰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컨설턴트가 직접 기관에 방문하거나 기관에서 심평원으로 내방도 가능하며 최근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스마트 혼합훈련 컨설팅에서는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 도입 단계부터 운영, 자체 콘텐츠 제작 등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스마트 혼합훈련 도입 전 단계부터 운영 준비 단계, 운영 단계로 나누어지며 자체 콘텐츠 도입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콘텐츠 제작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 도입 시 막막하게만 느껴지셨던 부분들, 그리고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고민되시는 것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관심 있는 훈련기관은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혼합훈련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2장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심사 신청입니다. 2장에서는 이번에 신청하는 2022년도 운영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심사에 대한 요건, 심사기준, 심사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 심사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실업자 훈련으로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실업자 계좌제 훈련과 재직자 계좌제 훈련입니다.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은 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아니므로 유효기간 연장 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은 최소 140시간 이상인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하나 재직자 훈련은 40시간을 최소 시간으로 합니다. 또한 전체 훈련 시간의 1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원격 훈련을 편성하셔야 하며 원격 훈련의 최소 시간은 20시간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총 훈련 시간 200시간 미만인 훈련 과정에서 최소 비율인 10%는 20시간 미만이나 이 요건에 따라 최소 20시간 이상의 원격 훈련으로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원격 보조훈련과 쌍방향 훈련으로 편성한 교과들의 훈련 시간은 전체 훈련 시간 중 5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 편성 시간 비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원격 보조훈련 교과에서는 반드시 전공 교과를 포함하여 편성해 주셔야 하며 직업기초 능력 등 NCS 소양 교과로만 편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원격 보조훈련으로 편성한 시간은 NCS 적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며 NCS 적용 비율은 집체훈련 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으로 신청한 경우 과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예정입니다. 참고 자료로 원격 보조훈련 편성 시 지원 단가입니다. 자체 콘텐츠 편성 시 해당 훈련 시간은 NCS 직종별 지원 단가의 1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체 콘텐츠이나 지원 단가 130% 우대 지원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조달 콘텐츠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 콘텐츠는 NCS 직종별 지원 단가 100%, 공공 콘텐츠는 4,600원으로 과정 편성 시 선택한 콘텐츠 유형별로 단가를 자동 산정하게 됩니다. 쌍방향 훈련은 집체 교과 내 편성을 하고 있으므로 NCS 직종별 지원 단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의 편성 비율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과정 편성 시 최소 요건 외에도 집체 교과와 연계성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승인받은 훈련 과정의 내용 및 교과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교과 간 연계, 내용을 고려하여 집체 훈련과 원격 훈련의 편성 비율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시 원격 보조 훈련과 집체 교과의 내용을 중복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훈련 과정 내에서 비율과 훈련 방법 등에 대해 적정 여부를 심사해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훈련 방법과 내용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 시 유의사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훈련 중 원격 보조 훈련은 NCS 적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체 시간 내에 집체 훈련의 NCS 교과의 비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체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구분되는 쌍방향 훈련은 NCS 적용 비율에 포함됩니다. 또한 스마트 혼합 훈련은 신청 가능한 훈련 직종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장례 지도사 등 관련 부처의 지침에 따라 집체 훈련으로만 교육해야 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LMS를 준비해야 합니다. LMS에서는 원격 훈련 콘텐츠를 탑재, 수강할 수 있고 훈련생 진도, Q&A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혼합 훈련에서 인정하는 LMS는 민간 LMS 임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분양받은 민간 LMS이거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스텝 온라인 강의실이거나 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체 LMS로 총 3가지입니다. 만약 자체 LMS로 준비하시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위 LMS를 준비하지 못한 훈련기관에서는 LMS별 임대 신청 방법을 통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LMS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2021년도 민간 LMS 지원 대상 훈련기관 선정 계획 공고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되며 스텝 온라인 강의실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안내된 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 심사 기준과 심사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 심사 기준은 기본적으로 2022년 운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통합심사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스마트 혼합 훈련에 특화된 심사 항목이 추가됩니다. 가장 먼저 기본 요건 심사입니다. 훈련 기관의 신청 자격, 기본 요건, NCS 적용 기준은 통합심사와 동일하며 스마트 혼합 훈련은 스마트 혼합 훈련 기본 요건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 기본 요건은 앞서 설명드린 스마트 혼합 훈련의 편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총 훈련 시간, 원격 보조 훈련 편성 시간, 전공 교과 편성 여부와 LMS, 콘텐츠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훈련 기간별 스마트 혼합 훈련에 참여하는 교강사 중 최소 1명 이상 스마트 혼합 훈련 관련 교육을 이수했는지 검토합니다. 2020년 민간 LMS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민간 LMS 지원 대상 훈련기관 성과평가 결과 적합된 기관인지 확인하고 부적합된 기관은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심사, 기본요건 심사에서도 부적합 판정됩니다. 심사 결과 원격 훈련 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되는 수정 보완 기관을 활용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 교강사 의무교육 인정 과정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이수하실 수 있으며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기관당 1분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기본요건 심사에 해당하는 심사 사례입니다. 원격 보조훈련 편성 시에는 직업기초능력만 편성하는 것은 불가하나 보시는 사례는 원격 보조훈련 내 직기초 교과 5개를 편성한 경우로 조건부 판정합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의 원격 훈련 최대 편성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원격 보조훈련과 쌍방향 훈련을 혼합하여 스마트 혼합훈련을 개발할 경우 쌍방향 훈련 시간은 원격 훈련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격 보조훈련과 쌍방향 훈련의 합산 시간이
해당 훈련 과정 전체 훈련 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적정성 단계에서는 기존 통합심사 기준을 준용하며 기본 요건 심사 기준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혼합훈련에 특화된 심사 항목이 추가됩니다. 심사 대상은 기본 요건 심사와 신청 제한 분야 심사에서 적합 판정된 과정입니다. 집체와 원격 훈련의 내용, 방법, 교강사, 시설 장비, 연계성 등이 적정한지 심사하게 되며 스마트 혼합훈련에서 집체 훈련 부분은 통합심사 기준을 준용하고 원격 훈련 관련 항목은 추가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과정 적정성에서 원격 콘텐츠에 대한 심사로 집체 원격 훈련 교과 연계성과 원격 콘텐츠 내용 심사가 추가됩니다. 집체 훈련과 원격 훈련을 혼합하였으므로 각 훈련 내용이 서로 연계가 되었는지, 훈련 분량과 재량 학습 활동, 평가 방법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혼합훈련을 편성하시는 경우 문제풀이 차시를 원격 보조 훈련 시간 내에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 기간 내에 원격 보조 훈련 콘텐츠를 제출하신 경우 원격 콘텐츠 내용 심사를 진행합니다. 원격 훈련 콘텐츠는 완성된 훈련 내용이므로 내용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전에 심사를 완료한 공공 콘텐츠를 제외한 자체 콘텐츠와 조달 콘텐츠가 대상이 됩니다. 제시한 훈련 내용이 최신 훈련 내용인지,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는지, 콘텐츠 품질이 낮아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는지 검토합니다. 원격 훈련 콘텐츠는 제작이 완료되면 수정이 어려우므로 제작 단계에서 완성도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격 콘텐츠 심사에서 조건부 판정되는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 제도 초기임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판정했던 집체 원격 교과 연계성은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판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적합 이력이 있더라도 변경된 심사 기준에 따라 조건부 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목표와 상이한 원격 콘텐츠를 편성한 경우 훈련 목표나 대상을 고려했을 때 고수준의 콘텐츠를 편성했을 때 집체 훈련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버전이 상이할 때 쌍방향 훈련으로 훈련이 가능한 교과가 아닐 때 모두 조건부 판정이 됩니다. 원격 보조훈련 콘텐츠는 한 차시의 재생 시간이 최소 25분 되어야 하며 남은 훈련 시간에는 재량 학습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생 시간에 따라 재량 학습 활동 편성 방법이 상이한데 전체 차시의 콘텐츠 재생 시간이 50분 이상인 경우 재량 학습 활동을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생 시간이 25분 이상, 50분 미만인 경우 재량 학습 활동을 반드시 편성해야 하며 일부 차시가 25분 미만인 경우 재량 학습 활동은 반드시 과제로 편성해야 합니다. 재량 학습 활동은 한 차시 시간 내에 콘텐츠 재생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여 편성하므로 집체 훈련으로 별도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재량 학습 활동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판정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 취득 목적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에서 문제풀이 차시가 원격 보조 훈련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합니다. 과정 적정성에서 원격 콘텐츠 심사 조건부 적합 판정 기준입니다. 원격 훈련의 평가 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원격 훈련의 내용이 최신 내용이 아닌 경우, 특정 대상에 대해 편견과 차별이 담긴 내용이 있을 경우 조건부 판정됩니다. 화질 및 음질 적정성은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주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조건부 판정 시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격 보조훈련 콘텐츠를 자체 콘텐츠로 편성하시는 경우 훈련비 우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콘텐츠를 증명할 수 있는 자체 콘텐츠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콘텐츠 제작 기여율이 50% 미만이거나 저작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판정합니다. 또한 공개 플랫폼에서 동일 콘텐츠가 확인되는 경우 등 훈련기관에서 제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으므로 제작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체 원격 교과 연계성 심사 사례입니다. 전산세무회계나 음식조리 등 직종에서 전공교과로 마케팅 전략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한 경우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조건부 판정합니다. 또한 R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는 빅데이터 과정에서 자바나 C언어 관련 콘텐츠만 편성한 경우 훈련 목표 달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며 NCS 2 수준으로 보고 있는 조경기능사 자격과정에서 평면 기준점 측량, 계약관리 콘텐츠를 편성한 경우 훈련 목표나 대상을 고려했을 때 고수준 콘텐츠로 편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체 활용 장비는 포토샵 CC나 원격 훈련에서는 포토샵 6.0을 활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버전 불일치로 보고 있으며 자동차 도전 교과에서 실습 장비를 집에서 다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향 훈련으로 편성한 경우 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화질 및 음질 적정성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작 단계에서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촬영 시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촬영하여 가독성이 낮고 대상을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경우, 화질이 낮아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 강사님의 설명 외에 다른 소리가 섞여 있는 경우 등 콘텐츠 품질이 낮은 경우 조건부 판정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으며 실업자 국기 훈련의 산업지역 인력 수요 적정성과 실업자 계좌제 훈련의 성과 적정성은 집체 훈련 심사 기준을 준용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HRD 내 심사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콘텐츠에서는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며 기타 집체훈련 교과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2022년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회차는 2021년 34회차 통합심사와 35회차 스마트 혼합훈련 심사이며 실업자 국기훈련은 35회차 스마트 혼합훈련 심사에 부여된 신청한도 내에서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제 훈련 신청 시 2021년 35회차에 부여된 신청한도 내 먼저 신청하신 후 초과하여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경우 2021년 34회차에 부여된 신청한도 내에서 스마트 혼합훈련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은 모두 원격 보조훈련을 편성해야 하므로 원격 보조훈련 편성 여부에 예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 보조훈련 편성 여부에 예를 선택하시면 다음 심사 신청서에 원격 보조 과정 개요란이 추가되며 원격 보조 훈련 교과는 이곳에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교과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격 훈련 교과 입력 시 구분값은 LMS 유형과 콘텐츠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한 과정 내에 LMS는 반드시 한 개 유형으로만 선택이 가능하며 2가지 이상 선택 시 심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적용 단가 항목은 선택한 콘텐츠 유형별로 시간당 적용 단가가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활용할 콘텐츠의 콘텐츠명, 세부 내용, 훈련 시간을 입력해 주시고 원격 훈련 교강사는 최대 3인까지 배정할 수 있습니다. 원격 훈련 교강사는 반드시 동일 직종이 아니더라도 훈련 기관에 소속된 NCS 확인 강사라면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란을 선택한 플랫폼 및 콘텐츠 유형에 따라 콘텐츠명, 세부 내용, 시간 등을 작성한 후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에는 원격 훈련 플랫폼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재량학습 활동 내용, 훈련생 평가 방법과 시기 등을 직접 작성해 주셔야 하며 원격 훈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첫 번째 원격 훈련 교과에 1회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은 재량학습 활동, 평가 활동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민간 LMS 및 자체 LMS를 활용하시는 경우 원격 훈련이 이루어지는 LMS URL을 기재해 주시고 재량학습 활동과 훈련생 평가 내용은 원격 훈련 교과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재량학습 활동에 대한 내용은 스마트 혼합훈련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 시 신청하는 콘텐츠와 교과별 훈련 시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콘텐츠 시간은 LMS에 탑재된 콘텐츠 차시수, 심평원으로 제출하는 심사 신청 목록,
그리고 심사 신청선의 시간이 모두 일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며, 공공 콘텐츠의 경우 일부 차시만 활용하시는 경우 세부 내용에 활용하시는 차시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적용 단가 부분입니다. 조달 콘텐츠는 직종별 훈련비 기준 단가의 100%, 자체 콘텐츠의 경우 지원 단가의 130%, 공공 콘텐츠는 4,600원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자체 콘텐츠의 경우 단가에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절사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자체 콘텐츠를 활용하실 때 자체 콘텐츠 단가로 우대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시는 경우 조달 콘텐츠로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콘텐츠 유형별 단가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경우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여 활용하실 콘텐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키워드로 공공 콘텐츠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공공 콘텐츠는 교과명이 콘텐츠명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이번 심사에서 공공 콘텐츠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반드시 활용 가능한 공공 콘텐츠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RN의 심사 신청서 작성 완료 후 LMS 플랫폼별 콘텐츠 탑재 및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LMS 모두 공통적으로 과정별 콘텐츠 심사 목록이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처 및 콘텐츠 탑재 방법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보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LMS로 신청하시는 경우 공고문 별첨에 과정별 콘텐츠 심사 목록을 작성하여 심평원 정책특화심사센터 이메일로 제출하시고, 콘텐츠는 자체, 조달, 공공 콘텐츠 모두 LMS에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LMS 공급사별 콘텐츠 탑재 규격과 방법이 상이하오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로 민간 LMS 지원을 신청한 기관은 민간 LMS 선정 공고 이후 별도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콘텐츠 탑재 및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스텝 온라인 강의실로 신청하시는 경우 공고문 별첨에 과정별 콘텐츠 심사 목록을 작성하고, 자체, 조달 콘텐츠는 별도 저장 매체로 온라인 평생교육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체 LMS로 신청하시는 경우 제출 방법은 민간 LMS와 동일합니다. 자체 조달 콘텐츠를 LMS에 탑재하시며 공공 콘텐츠는 활용이 불가하므로 제외됩니다. 원격 보조훈련과 쌍방향 훈련을 혼합하여 스마트 혼합훈련을 심사 신청하시는 경우 심사 신청서에 원격 보조 과정 개요와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란을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원격 보조 과정 개요에는 공공 또는 자체, 조달 콘텐츠 등 일원인 콘텐츠 활용 정보를 앞서 설명드린 원격 보조 훈련 입력 방법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고, 쌍방향 훈련에 대한 정보는 하단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란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방향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은 쌍방향 훈련 또는 혼합형 쌍방향 포함으로 선택해 주셔야 하며, 쌍방향 훈련으로 선택된 교과의 훈련 시간은 모두 쌍방향 훈련 시간으로 인정되어 원격 훈련 시간으로 산정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쌍방향 훈련과 원격 보조 훈련을 혼합하여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을 신청하실 때에는 원격 보조 훈련 교과와 쌍방향 훈련 교과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전체 훈련 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방향 훈련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이 2개 이상인 경우 혼합형을 선택하신 후 상세 내용에 쌍방향 훈련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세 교수학습 방법에는 쌍방향 훈련과 병행하시는 재량학습 활동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란에는 원격 보조 훈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쌍방향 훈련으로 실시한 내용에 대한 훈련생 평가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반 집체 교수학습 방법이나 혼합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쌍방향 훈련 교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장에서는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 개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에서 원격 훈련은 일원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원격 보조 훈련 방식을 필수로 쌍방향 훈련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체 시간을 고려하여 재량학습 활동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스마트 언어 훈련 과정의 원격 보조 훈련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러닝 콘텐츠는 자체 콘텐츠, 조달 콘텐츠, 공공 콘텐츠로 구분됩니다. 자체 콘텐츠는 훈련 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한 자체 또는 외주 제작 콘텐츠를 의미하며, 조달 콘텐츠는 훈련 기관의 콘텐츠 소유권자로부터 사용 허가 계약 등을 통해 조달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공공 콘텐츠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기술, 공학, 직업기초 능력 등 300여 개의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목록은 본 콘텐츠의 교재인 2022년도 운영 스마트 언어 훈련 과정 개발 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콘텐츠는 스마트 언어 훈련 플랫폼 중 민간 LMS 지원 사업을 통해 분양받은 LMS와 스텝 온라인 강의실에서 활용 가능함도 안내해드립니다. 원격 훈련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격 보조 훈련 중 자체 콘텐츠는 원격 훈련과 집체 훈련 교강사가 동일하여 원격 훈련과 집체 훈련 간 연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달 콘텐츠와 공공 콘텐츠는 기초, 이론 학습 중심의 콘텐츠인 경우가 많아 이론을 배우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에 원격 훈련과 집체 훈련 교강사가 상이하여 내용 연계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달 콘텐츠 또는 공공 콘텐츠 선택 시에는 원격, 집체 교육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격 훈련 방법별 장단점을 고려하여 과정 운영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원격 훈련 콘텐츠 선정 시 유의사항입니다. 훈련 과정에 부합하는 이러닝 콘텐츠를 선정하기 위해 내용 구성과 학습 수준을 기준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 구성 검토 시 훈련 과정 내 원격 훈련을 통해 학습해야 할 내용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와 분량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검토합니다. 학습 수준 검토 시 훈련생 수준과 훈련 과정, 훈련 목표 수준 등을 감안하여 콘텐츠 수준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때 집체 훈련 대비 지나치게 수준이 높거나 낮은 콘텐츠를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달 콘텐츠 또는 공공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 이미 개발된 이러닝 콘텐츠와 집체 훈련을 조합하는 것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러닝 콘텐츠 선정 후 필요시 집체 훈련 교육을 일부 재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달 콘텐츠와 공공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 한 개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차시를 활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토하여 필요한 차시만 선택하여 과정을 편성할 수 있음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원격 보조훈련 수업 구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은 집체 훈련과 마찬가지로 단위 수업 시간은 50분을 기준으로 수업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 콘텐츠를 구성할 때 콘텐츠를 50분 이상으로 구성해도 되고, 콘텐츠가 최소 25분 이상이나 50분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 나머지 시간은 재량학습 활동을 편성하여 원격 훈련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모든 차시 구성을 50분 이상으로 한 경우 재량학습 활동을 편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25분 미만인 차시가 일부 포함된 자체, 조달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경우 재량학습 활동을 과제로 편성해야 합니다. 재량학습 활동 방법은 과제, 시험, 보충자료 학습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훈련 교사와 훈련생의 재량학습 활동 방법에 대해서는 본 콘텐츠의 교재인 과정개발 가이드 57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 수업 구성 첫 번째 유형으로 콘텐츠 학습 후 재량학습 활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제형 수업은 훈련생이 스스로 이러는 콘텐츠를 학습한 후 나머지 훈련 시간 동안 교사가 미리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한 후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코딩하여 과제로 제출토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행한 과제를 모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점수로 평가하여
스마트 혼합 훈련 중 원격 훈련 교과목 부분에 대한 훈련생 평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출제하는 방법은 이러닝 콘텐츠 매 차시별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한 개의 이러닝 콘텐츠, 즉 한 개 원격 교과목 단위로 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과제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훈련기관에서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는 집체훈련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조별 수행도 가능하지만 훈련교사는 훈련생이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LMS상 과제 게시판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 결과물에 대해 교강사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 수업 구성 두 번째 유형으로 콘텐츠 학습 후 재량학습 활동으로 훈련생이 시험을 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량학습 활동으로 온라인 시험을 실시할 경우 콘텐츠 매 차시별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한 개의 이러닝 콘텐츠, 즉 한 개의 원격 교과목 콘텐츠를 모두 학습한 후 시험을 실시하는 교과목별 온라인 시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시별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한 차시 콘텐츠 학습 후 LMS상 온라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교과목별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한 개 콘텐츠, 즉 한 개 원격 교과목 콘텐츠 학습 후 LMS상 온라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세요. 단 한 개의 원격 교과목이 30차시 이상으로 내용이 방대한 경우 30차시당 1회 온라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MS를 활용한 온라인 시험의 경우 선다형 또는 단답형 등으로 시험을 출제할 때에는 출제 문항수의 2배수 이상을 등록하여 문제 은행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훈련 성과가 낮은 훈련생 대상으로 온라인상 재시험을 실시할 경우 평가 문항 풀을 추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추가로 OX 등 진위형 시험 문항은 훈련생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문제은행 구성 시 제외하거나 선다형 또는 단답형 등으로 문항을 보완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험 실시 시 최소 출제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다형과 단답형을 활용하여 온라인 시험을 실시할 경우 차시별 시험은 최소 10문항 이상, 교과목별 시험은 최소 20문항 이상 문제를 출제해 주셔야 하며 서술형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차시별 시험은 난이도에 따라 1문제에서 3문제, 교과목별 시험은 5문제 이상 출제해 주셔야 합니다. 스마트 혼합 훈련 수업 구성 세 번째 유형으로 콘텐츠 학습 후 관련된 보충 자료를 학습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량학습 활동으로 현장 사례, 관련 최신 동향, 관련 영상 자료 등 다양한 보충 자료를 활용할 경우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원격 훈련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보충 자료 학습으로 재량학습 활동을 실시할 경우 단순히 보충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LMS 내 과제 게시판, 1대1 문의 게시판, 댓글 토론 방식 등을 활용해 훈련생이 재량학습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느끼거나 원격 훈련에 대한 수업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반드시 훈련교사가 보충 자료를 학습한 훈련생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에 대한 훈련생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생 평가는 집체 훈련과 원격 훈련 교과에 대해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원격 훈련 교과에 대한 훈련생 평가는 재량학습 활동으로 시험이나 포트폴리오 등 과제를 실시한 경우 해당 결과물을 원격 훈련 부분에 대한 훈련생 평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집체 훈련에 연계된 교과 평가 시 원격 훈련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기관에서 스마트 혼합 훈련에 대한 훈련생 평가 결과와 재량학습 활동 결과물은 훈련 이수자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 등 과정 선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장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 개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장은 훈련 콘텐츠 개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범 실시한 스마트 혼합 훈련의 훈련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훈련 기관이 직접 제작한 자체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훈련 기관에서 훈련 과정의 목적과 집체 훈련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훈련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훈련 콘텐츠 구성을 크게 학습 열기, 훈련 내용 설명, 평가하기, 마무리하기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신 뒤 제작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절차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집체훈련 강의에서 수업 목표를 설명하고 훈련 내용을 강의하며 훈련생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마무리 부분에 대한 학습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는 절차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입부에서는 각 차시별 훈련 목표와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해당 차시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이전에 배운 내용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상기시키는 내용 등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도입부가 불필요하게 길어질 경우 이전에 학습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지고 훈련생의 학습 동기가 저하되므로 훈련생이 학습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핵심 사항 위주로 안내합니다. 학습 내용 설명은 집체 강의 시와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에 따른 훈련 내용을 강의, 시연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훈련생이 이해와 현업 적용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나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구성합니다. 평가하기는 차시별 내용 설명 중간이나 마무리 시점에 퀴즈나 콘텐츠에 포함된 간단한 실습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다만 이 평가하기 절차는 콘텐츠 내용 설명 시간에 포함되므로 재량학습 활동으로 볼 수 없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하기 절차는 교수 전략에 따라 불필요할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는 집체 강의에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차시의 학습 내용 중 핵심 내용을 요약 제시하고 콘텐츠 학습 후 훈련생이 수행해야 하는 재량학습 활동 등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콘텐츠 구성 절차 4단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훈련 내용에 따라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절차는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훈련 콘텐츠 개발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동영상 형태, PPT 슬라이드를 활용한 형태, 판서 형태 등 다양한 개발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판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에는 화면 속 강사보다는 판서 내용이 선명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흔들림 없이 촬영을 진행하시고 강사 판서 내용을 가리거나 잡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개발 시 영상 속에서 반드시 강사가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PPT 슬라이드와 오디오 방식과 같이 파워포인트 내용을 화면 전체에 노출시키고 설명을 녹음한 오디오를 합치는 방법으로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훈련 내용을 설명하는 성우가 내용 전문가가 아닐 경우 내용 전문가가 원고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콘텐츠 내 전문적인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영상 촬영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확보할 때 콘텐츠의 화질이나 음질이 훈련생이 학습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전체 분량을 모두 촬영하기보다는 샘플 제작을 통해 촬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닝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정보나 법령에 맞지 않을 경우 학습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반드시 영상 촬영 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최신 자격 기준이나 법령에 맞는지, 콘텐츠에 포함된 영상 자료나 예시가 최신성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조달하여 활용하는 경우 콘텐츠 제작 시기나 업데이트 시점을 통해 콘텐츠 내용의 최신성 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인종이나 성별,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주는 표현이나 비속어를 사용할 경우 콘텐츠 윤리성 기준에 따라 부적합 판정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훈련생이 활용하는 콘텐츠에서 반말로 설명할 경우 훈련생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
부적합 판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정책특화심사센터 자료실에서는 촬영하신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자막을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간단한 동영상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훈련기관에서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실 때 콘텐츠의 파일 형식이나 품질, 내용 등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 체크리스트로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제작 전에 숙지하시고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콘텐츠 개발 시 사용하시는 LMS마다 콘텐츠의 파일 형식, 차시당 파일 크기와 영상 사이즈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LMS 조건에 맞춰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시당 재생시간 25분을 인위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중간에 아무 설명 없이 화면만 노출시키거나 훈련 내용과 상관없는 잡담, 동일 설명 반복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훈련에 질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콘텐츠 품질이 낮아 콘텐츠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 콘텐츠 심사 시 반려되어 재촬영하셔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차시별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시간이 25분 미만인 경우에는 25분 미만으로 해당 차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재량학습 활동을 과제로 수행하여 부족한 훈련 내용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니 콘텐츠 및 과정 개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 항목은 앞서 영상 촬영 유의사항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훈련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와 콘텐츠 재생 등 기본적인 요건과 향후 최신 현황 등을 콘텐츠 내용 업데이트 필요시 수정 보완의 용이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운영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때에는 정책특화심사센터 유선이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